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 퇴근 시간을 앞둔 편의점은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늦은 가을의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알바생 문지우는 계산대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잠시 한숨을 내쉬었다. 26살의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서류 탈락의 연속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문지우는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 밝게 인사했다. 들어온 사람은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낡은 카키색 점퍼에 오래된 면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험이 느껴졌다. 노인은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천천히 계산대로 향했다. 2,000원입니다. 문지훈이 말했다. 노인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많이 힘들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문지우는 짧게 대답하며 잔돈을 건넸다. 사실 이 노인의 정체는 대기업 다산그룹의 창립자이자 현 명예회장인 고태진이었다. 재계 순위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자 은퇴 후에도 그룹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습관처럼 평범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거닐며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다. 고태진이 막 생수를 받아들려는 순간 편의점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여성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비싸 보이는 밍크 코트에 럭셔리 브랜드의 대형 토트백을 든 여성은 주변 공기마저 냉랭하게 만드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선하경, 42의 그녀는 다산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인 정우찬의 아내였다.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에 짜증이 난 듯 일그러져 있었고 하이힐 소리가 편의점 바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선하경은 계산대를 향해 걸어오며 문지윤에게 말했다. 그 순간이었다. 선하경이 계산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생수를 들고 있던 고태진과 어깨를 스쳤다. 그리고 고태진의 팔이 선하경의 고급스러운 가방에 살짝 닿았다. 어머, 선하경이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조심해서 다니시라고요. 고태진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그러나 선하경의 시선은 이미 자신의 가방으로 향해 있었다. 가방 표면에 생긴 미세한 흠집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선하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다. 이건 한정판 제품이라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편의점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몇몇 손님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문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계산대에서 나왔다. 손님,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내 가방 좀 봐요. 선하경은 가방을 더 높이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방이 당신 몇 달 월급인지나 알아?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고태진은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고태진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의도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내 가방이 망가졌잖아요. 선하경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져야죠.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편의점에는 5명의 손님이 더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다. 아줌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사과하셨잖아요. 네. 뭐라고요? 선하경의 시선이 그 손님에게로 향했다.
당신은 누구길래 끼어들어요?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지 알아요? 가방이 소중한 건 알겠는데 사람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또 다른 손님이 말을 보탰다. 선아경은 점점 더 화가 나는 듯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왜들 이래요? 내가 피해자인데. 편의점에 순간 정막이 내려앉았다. 문지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선아경에게 다가갔다.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 음료 먼저 받으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가씨는 계산이나 하라고요. 선아경은 문지윤을 향해 쏘아붙였다. 내가 왜 당신한테 사과를 받아야 해요? 이 사람이 내 가방을 망가뜨렸잖아요. 문지윤은 고개를 숙이고 계산대로 돌아갔다. 그의 표정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아경은 카드를 꺼내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나이 드신 분들도 길 다닐 때 앞뒤 잘 보고 조심을 해야지. 그때였다. 고태진이 조용히 선아경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가방에 흠집이 난 것은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흠집이 나는 것은 더 아픈 일이지 않을까요? 선아경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러나 곧 다시 더 크게 언성을 높였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도덕 교육이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편의점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고태진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가방이 소중한 만큼 사람의 존엄성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선아경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어이없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비싼 가방의 가치를 알기나 하겠어요? 그 순간 문지윤이 조심스럽게 나섰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손님,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할아버님께서도 계속 사과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선아경은 놀란 듯 문지윤을 바라보았다. 뭐, 당신이 뭔데? 저는 이 편의점 알바생이고 이곳의 모든 손님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아버님도 손님이시고 당신도 손님이십니다. 하지만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지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편의점 안의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그녀를 지지하는 시선을 보냈다. 선아경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러나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네요. 그냥 가방값이나 물어내세요. 이 정도면 AS 받는데 최소 50만 원은 들 거라고요. 고태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지갑에서 천천히 명함 하나를 꺼내 문지윤에게 건넸다. 젊은이 용기 있게 행동해줘서 고맙네. 이건 내 명함이요. 언제든 연락하게. 문지윤이 명함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명함에는 다산그룹 고태진 명예회장이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회장님? 문지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아경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명함을 흘깃 보았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의 남편이 근무하는 다산그룹, 그리고 그 회장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보는 순간 선아경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아, 이게... 선아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방 흠집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예 새 제품으로 교체해드리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닐까요? 선아경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문지우는 여전히 명함을 들고 서 있었다. 고태진은 그를 향해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중받아야 하네. 자네가 그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기쁘군. 고태진은 생수를 들고 천천히 편의점을 나섰다. 그가 떠난 후 편의점은 다시 고요해졌다. 선하경은 몇 초간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음료수를 놔두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며칠이 지났다. 다산그룹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선하경은 남편 정우찬을 만나기 위해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편의점 사건 이후 그녀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하지 못했고 혹시라도 고태진 회장이 남편에게 이야기할까 두려웠다. 나경 씨 왔어요? 정우찬이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선하경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다가갔다. 오늘 점심 약속 있잖아요. 늦지 않게 왔어요. 정우찬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점심은 특별한 자리예요. 이사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그 순간 로비 중앙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태진 회장이 경호원 둘과 함께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다. 직원들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고 고태진은 친절하게 그들에게 화답했다. 선하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여보, 괜찮아요? 정우찬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냥 갑자기 추워서요. 그때 고태진의 시선이 선하경과 마주쳤다. 순간 선하경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태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정 본부장, 아침부터 보니 반갑군. 고태진이 정우찬에게 먼저 인사했다. 정우찬은 깜짝 놀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오랜만에 본사에 들렀네. 자네 부인이신가? 고태진의 시선이 선하경에게 향했다. 선하경은 자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며칠 전 편의점에서 뵈었지요? 고태진의 말에 정우찬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바뀌었다. 편의점이요? 정우찬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선하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잠시 내 사무실로 올라갑시다. 고태진이 천천히 말했다. 정 본부장도 함께 오게.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이 있는 상위층으로 올라갔다. 선하경의 심장은 마치 터져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경력이,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무너질 것만 같았다. 회장실은 넓고 고요했다. 벽에는 다산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고태진은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정 본부장, 자네 부인과 나는 며칠 전 흥미로운 만남을 가졌네. 정우찬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태진과 선하경을 번갈아 보았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우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고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네. 내가 편의점에서 우연히 자네 부인과 마주쳤을 뿐이야. 선하경은 소파 끝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태진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은 가끔 실수를 하지.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니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선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제가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고태진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날 몰랐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누구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요. 정우찬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하경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나중에야 고태진의 정체를 알게 된 일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정우찬의 표정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신뢰를. 자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네. 고태진이 정우찬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나는 자네 아내를 비난하러 여기 부른 게 아니야. 고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다산그룹을 세웠을 때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네. 사람이 먼저다. 우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직원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지. 고태진은 다시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나는 평소에 평범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는 걸 좋아하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날 편의점에서 본 광경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었어. 선하경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배울 필요가 있어. 고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정우찬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 일이 제 경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고태진은 미소 지었다. 자네를 자네 아내의 행동으로 판단하지는 않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회장님.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가 후원하는 지역 봉사활동이 있어. 자네 부인이 그 활동에 참여했으면 하네. 사람들을 돕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 될 테니.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가 꼭 참여하겠습니다. 선하경이 얼른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회장실 전화벨이 울렸다. 고태진이 전화를 받자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면접 지원자가 도착했습니다. 알겠네. 잠시 후에 내려가지. 고태진이 전화를 끊고 정우찬 부부를 향해 말했다. 오늘 특별히 내가 직접 면접을 보기로 한 지원자가 있네. 이만 가봐야겠어. 정우찬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회장님,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고태진은 미소로 답하며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에 도착하자 고태진은 정우찬 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정 본부장, 다음 주 프로젝트 발표 잘 준비하게. 그리고 그는 선하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여사, 봉사활동에서 뵙겠소. 선하경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태진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정우찬과 선하경은 잠시 로비에 남았다. 여보,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정우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하경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다행히 회장님께서 너그럽게 넘어가 주셨네. 하마터면 내 경력이 끝날 뻔했어. 선하경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편 회의실 앞에는 문지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다산그룹의 인사팀 면접을 위해 왔다. 원래는 인사팀 담당자와 면접을 볼 예정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고태진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문지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고태진이 들어왔다. 문지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벌떡 일어났다. 함께 젊은이. 고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문지윤입니다. 문지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자네와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네. 고태진의 말에 문지윤은 당황했다. 저와 다시 만나신다고요? 고태진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만났잖나. 내 명함을 건넸던 기억이 나는가? 문지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그때 그 할아버. 아니, 회장님이셨군요. 그렇네. 자네가 그날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고태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자네 이력서를 보니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군. 문지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관리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자네, 그날 왜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했는가? 그저 알바생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문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저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이나 재산에 상관없이요. 그날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고태진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네.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가 사람 존중이야. 자네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고태진은 문지윤의 경력과 학업 성취에 대해 물었고, 문지윤은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과 목표를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묻어났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네. 고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인사팀은 회사의 심장과도 같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지. 자네라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네. 문지윤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제가 합격했다는 뜻인가요? 물론이지. 고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인사팀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문지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고태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자네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친절함 때문이 아니네.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원칙이 중요했어. 이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네. 회의실을 나서는 문지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로비를 지나치며 문득 선하경과 정우찬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문지윤은 그 여성이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 사람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문지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선하경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 가방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문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건물을 나섰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날의 작은 용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누가 알았을까? 이 모든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모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다산그룹 인사팀에서 문지우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오늘도 문지우는 회의실에서 신입사원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취업 걱정으로 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문대리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팀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말했다. 문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회장님이요? 그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고태진이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오게, 문대리. 고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문지훈이 공손히 인사했다. 고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소파로 그를 안내했다. 자네가 인사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불렀네. 적응은 잘 되고 있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동료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평판이 아주 좋더군. 인사팀장이 자네를 무척 높게 평가하고 있어. 문지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네를 부른 건 다른 이유도 있네. 고태진이 말했다. 우리 회사가 후원하는 지역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문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태진을 바라보았다. 선하경 씨 말일세. 그날 편의점에서 자네와 나를 무례하게 대했던 그 여성 말이야. 문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불편했다. 걱정 말게. 좋은 소식이야. 고태진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가 완전히 달라졌더군. 봉사활동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봉사활동의 리더가 되었다네. 문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그분이요? 고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변할 수 있네. 중요한 건 그 변화의 기회를 얻느냐 하는 거지.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선하경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게. 고태진이 말했다. 문이 열리고 선하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예전의 모습과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고 그 표정에는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지훈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당신은... 선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다산그룹 인사팀 문지훈입니다. 선하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하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태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거지. 선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가방의 값이 아니라 사람의 값어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태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가방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오. 사람의 값어치가 더 중요한 법이지.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가끔 잊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기억해내는 거요.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자 다른 인생의 여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문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날의 작고 불편했던 만남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그는 문득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선하경은 이제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정우찬도 그런 아내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고태진의 말이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런 존중을 베풀 책임이 있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은 명품 가방도 높은 지위도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작은 용기라는 것을. 그날의 작고 불편했던 만남은 결국 모두에게 가장 값진 변화를 남겼다.